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6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그래도 높은 습도로 한낮에 다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6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인데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천연기념물 496호로 지정된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국내 최초로 포착돼서 화제입니다.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유도 영웅 김재엽 전 국가대표 선수가 원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전화 연결해서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7월 1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내 주요 계곡의 수질이 물놀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20개 계곡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과 유기탄소 등 7개 항목의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물놀이 성수기인 다음 달까지 주요 계곡의 수질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효행 장려금을 증액합니다. 원주시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20만 원인 효행 장려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인데요. 원주시는 지난해 208개 가정에 효행 장려금 총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에 따르면 이달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은 90.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2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토부의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 계획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연기념물 496호로 지정된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멸종위기 곤충 보전과 생태 복원의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성과의 주역인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이대암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앞서서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요, 영월 곤충박물관의 부설연구소입니다. 네. 2002년에 이제 곤충박물관이 처음 열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수한소를 주로 연구해왔었죠. 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비단벌레까지 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이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됐죠.
저도 우화 과정에 담긴 영상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 이 비단벌레는 어떤 특성을 가진 곤충인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비단벌레는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는 멸종위기 1급 곤충이고요. 예. 네, 문화재청 기준으로는 문화유재청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국가문화유산청 기준으로는 천연기념물 496호에 해당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희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곤충보다 딱정벌레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곤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특징은 이제 팽나무 같이 오래된 나무 속에서 한 3, 4년 유충기를 그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다 큽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성충이 돼서 자기가 이제 구멍을 뚫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그런 이제 천공성 곤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비단벌레는 고사찰, 천년 고사찰에 주로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나무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 싱싱한 나무보다는 이제 알을 조금 열쇠목이라고 그래서 조금 죽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한쪽 가지가 죽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이제 그런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베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 벌레는 어쨌든 주로 남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그 따뜻한 원래 아열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해남, 완도 아니면 위로는 이제 내장산까지 정읍, 내장산, 전라북도 부안 이런데 아주 국소적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정벌레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화란 이제 곤충의 생장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고 비단벌레의 우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실까요? 이제 곤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 있고 또 불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번데기 과정이 있는 게 이제 완전 탈바꿈이고 번데기 없이 매미처럼 분뱅이가 기어 올라와서 거기서 바로 성충이 되는 거가 이제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단벌레는 이제 완전 탈바꿈,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인데요. 예. 이 과정이 이제 나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나비가 번데기에서 이렇게 번데기가 터지면서 나비가 탁 날개를 피는 과정을 영상에서 흔히들 보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우화라고 그래요. 우자가 이제 날개 익자인데 우자로 익습니다. 네. 날개 익자를 날개가 달려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화라는 게 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우면서 바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연히 이제 정원에서라든지 이런데 산에서라든지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곤충들도 이런 일을 낮에 하진 않아요. 예. 아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일이 신비로운 과정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쉬운데 아주 큰 나무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동안 베일이 가려져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한번 촬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애벌레 기간이 이게 이제 일정하지 않습니다. 나비 같은 것들은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딱 일정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알들이 다 이렇게 부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애벌레가 다 또 크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얼만큼 컸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거를 나무를 그때마다 깨면은 죽습니다. 이제 그 애벌레가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비파계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CT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해서 그때마다 얼만큼 성장했는지
주로 이제 번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번데기 될 때까지 그걸 계속 했는데 그것이 무려 4년 이상 거친 거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CT 촬영을 했는데 4년 이상 했으니까 한 5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이제 보면 그때부터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아무렇게나 나무를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CT 영상에서 재가지고 그걸 또 아주 조각칼로 다 섬세하게 잘라서 끄집어내서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데 이게 또 이제 나무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습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잘 나오는데 이거를 공기 중에 내놓고서 촬영하기 위해서 조명을 터뜨리고 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습도가 일정하지 않아지고 건조해지고 하니까 날개가 부드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집니다. 말라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했죠. 네. 그렇군요. 나무 속에서 우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네. 아름다운 날개 덕에 신라시대 때는 장신구 제작에도 다양하게 활용됐다고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비단벌레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라시대에서 나온 그 유물들을 보면 뭐 진짜 비단벌레가 굉장히 흔한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예. 보통 말 한 장에 있는 걸 한번 세보니까 한 700, 800마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 정도 양입니다. 근데 지금 비단벌레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나가서 보면은 하루에 한 마리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이 비단벌레가 이렇게 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30m, 20m 나무 꼭대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가 현대 못 잡아요. 그럼 과연 신라시대 때 과연 어떻게 잡았는가 이게 궁금하죠. 굉장히. 그래서 그럼 그때는 비단벌레가 많았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지금 그때 날씨가 지금보다 더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궁금하고 이제 수수께끼라서 지금도 그 부분은 또 따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짜 우리나라 걸로만 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본에는 좀 흔하거든요, 이 벌레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무역의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희소성이 있는데 비단벌레의 우화 과정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시기까지 어떤 연구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도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 그 비단벌레가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 많은 벌레들을 사육해보고 어렵다는 장수한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마 가장 까다로운 벌레가 비단벌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쉽게 짝짓기를 안 하고 인공적인 환경에서는 자기들끼리 규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규미를 해도 알을 낳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를 알기까지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지 않고 하여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비단벌레의 증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서식지가 확대된다면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생태 복원 측면에서 후속 연구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멸종위기 곤충의 보전과 증식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현장에 계신 연구자 입장에서 끝으로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부라든지 이제 이런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 관련된 것이 이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의 두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두 군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상부에서 받으면 밑에 관계기관에서 거부하고 못 잡게 하고요. 이런 포획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관련 부처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무조건 못 잡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태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나중에 얘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해야 복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 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잡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든 연구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뭐 죽일 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뭐 모르겠다. 어쨌든 잡지 말아라. 예. 이런 어떤 그런 뭐 행정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네, 되어야겠네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이대암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유도 영웅으로 불리는 김재엽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원주시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또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리포터 현장에서 담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주시에 새로운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는데 김재엽 선수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김재엽 선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유도 6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네. 특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는 이 유도 영웅을 모르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또 올림픽 당시의 이 경기 모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국 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수입니다. 예. 이 김재엽 선수가 원주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선수 시절에 강원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강원도 동해에 머물면서 경기에 참여했고 전국체전 같은 큰 대회에서 강원도 소속으로 뛰면서 강원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인 바 있는데요. 원주시는 그동안 스포츠 분야의 홍보대사가 따로 없었던 만큼 이번 김재엽 선수의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의 원주 이미지를 대내외에 구축해갈 계획입니다. 김재엽 선수에게 시민들의 전하고 싶은 인사와 홍보대사 위촉 소감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수 생활할 때 강원도 소속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할 때 동해에 있는 상용양해라고 강원도 소속으로 저는 뭐 고향이 이제 경상도 대구인데 앞으로 이제 강원도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정도로 강원도하고 친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이제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또 뿐만 아니라 건강 정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저를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건강하고 아예 청소년들한테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어제인 14일 시청에서 위촉식이 진행됐는데요. 예. 김재엽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기른 뛰어난 기술과 또 의지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유독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원주시의 어린 학생과 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노하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특히 스포츠 후배들이 꿈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스포츠 종목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알리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예. 원주시는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과 또 문학의 다양한 홍보대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스포츠 분야의 홍보대사 위촉으로 원주의 다양한 스포츠나 문화 행사 또 정책 홍보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엽 선수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기대되는 점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지금 대학에 아직도 재직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제 다시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모든 종목들 갖고 있는 또 지금 원주시 체육회나 아니면 또 뭐 선수들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 틈새를 끼어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시키고 또 학생들한테 미래의 보장성이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스포츠나 또는 원주 시민들한테 김재엽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헌신을 다해서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의 스포츠 문화 분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네, 앞으로 원주 꿈나무 육성과 지역의 생활 스포츠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전국 체육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주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에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원주시와 김재엽 홍보대사의 시너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평창군 관내 전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요? 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지역 전문 예술인 활동의 장 마련과 지역 주민 문화적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공연, 전시 사업에 참여할 평창 관내 전문 예술인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접수 일정은 내일까지인데요. 전문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은 평창군 관내 전문 예술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활동 비용으로 2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며 8월 중순 심사를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내 전문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 증진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지역 사업의 자격 요건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평창군 관내 문화예술 분야 전문단체 그리고 전문 예술인에 해당하는 개인이고요. 지원 사업 접수는 평창관광문화재단 누리집 사업 공고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관광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평창관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만나보죠.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 평창군 어린이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퀴즈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운영되는 퀴즈 문화교실은 상반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조사된 부모님과 아동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고 평창군은 밝혔습니다. 영어 교육, 코딩, 취미발레, 그림책 만들기, 연극, 독서논술 등 총 2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평창군 평생학습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퀴즈 문화교실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농촌 지역 아동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우리 기관 소식을 참고하거나 평창군청 가족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대화면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 세우고 있을 평창군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진로 체험 특정 온에어 캠프 소식인데요.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방송 제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과 조선일보 서울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평창 지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이며 총 2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7월 18일까지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듀조선과 협력하여 기획되었는데요. 신문방송, 기획 제작, 방송 스튜디오 실습,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현직 언론인들의 실습 지도와 함께 보도본부 관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 활동 사업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평창읍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 2개소가 신설됐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차난이 반복되던 하리와 종부리 일원에 총 88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평창읍 하리 삼성의원 인근 40명 규모 주차장과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앞 48명 규모 주차장입니다. 관련해서 평창군은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평창군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